검고 기다란 고깔 모자, 땅에 끌릴 듯이 길고 검은 로브, 그리고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바로 판타지 영화와 게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녀다. 그리고 그 마녀와 언제나 함께하는 동물, 검은 고양이도 있다.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면 이 둘은 늘 같이 등장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검은 고양이는 마녀가 있는 곳에 같이 항상 그려지는 것일까? 오늘은 고양이와 마녀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자. 마녀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마력을 지닌 여자 또는 악독한 여자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물론 지금에서야 이런 마녀라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중세시대의 유럽에서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초자연적인 마력을 받은 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마녀가 존재한다고 믿었고, 마녀들은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며 악마의 집회에 참석하고 어린아이를 죽인 후 피를 온몸에 바른다고 생각하며 두려운 존재로 여길 정도였다. 그렇기에 중세시대 유럽의 교회에서는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면 안 된다고 말하며, 마녀로 의심되는 사람은 일단 이단 신문소에 넘겨 재판을 받게 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유명한 마녀 재판이다. 맨 처음에 진행되었던 마녀 재판은 단지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즉 이단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신문하는 것이었다. 그랬기에 마술을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며 이단으로 심판을 받게 한 것이다. 하지만 1486년 두 독일 신부였던 야곱 슈프랭겔과 하인리히 크레멜이 마녀를 공격하다라는 책을 출판하자 마녀 사냥이란 것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이들은 마녀는 마술을 사용할 뿐 아니라 악마와 계약한 사람이라고 주장했기에 학문적인 측면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않은 저학문, 예를 들면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점술, 약초 치료와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여성들을 마녀로 간주했으며, 강제로 악마의 집회에 참석했다는 자백을 받아내어 마녀로 몰아 처형했다고 전해진다. 동시에 비슷한 시기 유럽에서는 고양이 또한 마녀와 협력해서 마법을 부리는 것으로 믿어졌는데, 이는 마녀들이 고양이의 눈을 통해 신비한 능력을 부린다거나 자신들과 함께 마법을 부리는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484년에는 교황 이노센트 3세가 고양이는 악마와 계약한 이교도 동물이라는 선언을 했고, 이때부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양이들도 함께 마녀 사냥이라는 순환을 당하기 시작했다. 이때 마침 하필 중세 유럽에는 고양이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몇몇 사람들이 골목골목에 있는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챙겨주기도 했고, 대부분 혼자 사는 외로운 할머니들이었다. 그리고 마녀 사냥이 중세 유럽을 뒤덮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할머니들을 마녀로 몰아갔고, 고양이들도 마녀의 친구로 여겨져 함께 처형을 당했다. 그 외에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1560년대에 영국의 링컨셔에서는 밤에 마녀들이 검은 고양이로 변장하고 다닌다고 믿었고, 프랑스에서도 밤에 검은 고양이와 마주치면 마녀와 마주친 것으로 여길 정도였으니 고양이들이 겪은 순환은 참도 모질었다. 1618년 영국에서는 2명의 여성이 손수건으로 고양이를 내쫓았다가 붙잡혔는데, 고양이에게 마법의 신호를 보내 의사소통을 했다는 어이없는 이유 때문이었다. 뭐지? 노트르다임 수도원에서는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있었고, 한 명의 수도원 신부는 검은 고양이가 마녀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고문을 받았으며, 약 400년 전에 있었던 마녀 사냥이지만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아직까지도 길에서 검은 고양이를 마주치면 불길한 일이 일어날 징조다라는 미신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마녀 사냥은 1630년 프랑스 국왕 루이 13세가 금지령을 내림으로써 막을 내렸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인 마녀 사냥 자체는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났지만 이후 유럽 역사에 큰 변화를 주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부당한 일을 막기 위한 법률과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에 근대 법 체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재미있으셨나요? 동물과 세계사 시간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동물과 세계사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수업에서 다시 만나요.